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의 전쟁은 용인할 수 없다며 평화적 대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도발 수위가 최고조에 이른 지금은 대화보다는 북한이 견디지 못할 수준의 강한 압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첫 공식 업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56분간의 통화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미국은 확장 억제를 포함한 확고한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 두 나라는 물샐 틈 없는 연합 방위 태세에 기반하여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결의안 이행을 통해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압박해야 한다며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상황 인식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궁극적 해법은 평화적 방식이 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대결이 아닌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해 양국이 협의에 들어간 사실을 직접 설명하고 한국 내 반대 의견이 있고 중국에 더 강력한 경제 보복 우려가 있지만 이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20여 분간 통화를 하고 한미일 간 대북 공조가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또 최대한의 대북 압박과 동시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3국 간의 전략적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는 대북 제재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대북 제재 이행을 약속했는데요. 북한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 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미일 외교수장들은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3국 외교장관들은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신규 대북 제재의 만장일치 채택을 환영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같이 협조를 해서 만장일치로 된 결의입니다. 3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는 것에도 공감하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can demonstrate they're ready to sit with a spirit of finding a way forward in these talks by no longer conducting these missile tests. 북한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 필리핀과 각각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북한이 미국의 위협에 맞서 핵 미사일을 정당하게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규 제재 결의가 채택된 상황에서 북한의 우군 찾기와 고립 탈피 시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외교안보 포럼 외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청산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외무상은 최근 ICBM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의 군사적 침공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또 미국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생존 방식으로 하고 있는 일본과 남조선 당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닐라 숙소인 호텔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안보리의 반공화국 제재 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준열이 단죄 규탄하고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극악한 범죄의 대가를 1100배로 결산할 것이라며 미국이 경거망동한다면 그 어떤 최후 수단도 불사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합의 실시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강 장관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강 장관이 장관 직속에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취지와 의미를 일본 측에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전형적 사례로 규정했는데요. 변호인단은 혐의가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00억 원대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특검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사장에 대해선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해선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부회장 마지막 재판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박영수 특검은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현안 해결의 시급성과 박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 필요성이 맞물려 일어난 부패 범죄로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관련 증거들을 통해 뇌물 공여 혐의 등이 입증됐지만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도 질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특검의 정황 증거를 모아도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것은 없다며 박 특검이 세기의 재판이라 공언했지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무죄 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고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료 이틀 전인 25일 2시 30분에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피고인석에 선 이재용 부회장은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울먹였습니다. 다만 사익을 위해 부정청탁을 했다거나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재판정 피고인석에 선 채 약 5분간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울먹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라며 실망감을 들여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선대 회장들이 삼성을 키워온 과정을 언급하며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겠다는 뜻을 펴기도 전에 법정에 서게 돼 착잡하다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연거푸 물을 들이켜던 이 부회장은 이윽고 단호한 태도로 돌변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사익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서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적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부회장은 불신이 풀리지 않으면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 수 없다며 재판부를 향해 오해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들 역시 한 목소리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특검 측과 악수를 나누고 재판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결심을 보기 위한 사람들이 몰리며 법원 앞에는 전날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방청석은 빈자리가 거의 없이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한 여성 방청객은 재판 도중 이 부회장을 향해 힘내라고 외치다 퇴정당했고 일부 방청객들은 재판이 끝나자 박영수 특검을 향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